민주당 이야기를 할 때 그 민주당은 당대표를 위해서 법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법 많이 바꿨죠. 법 많이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죠. 최근에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또 나갔죠. 법교환의원에 의해서 법안이 나갔던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 6개월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안을 냈습니다. 통과가 된 게 아니고 낸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이제 당장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고 그 다음 재판관 2명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론 대통령 탄핵 심판이 4월 18일까지 안 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안에 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탄핵 심판을 대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입법과 행정 두 개를 점령하고 사법까지,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사법이 하나가 독립적인 대로 남는데 사법까지도 민주당의 손아귀에 넣겠다라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2명을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 자 나는 이 사람 임명하고 싶으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줘 하고 청문 요청을 2명을 넣으면 3월 18일 이후로 4월 18일 한 달 전에 청문 요청을 넣는다 칩시다.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주겠죠. 넌 권한대행이니까 권한 없으니까 하지 마라고 하겠죠. 그럼 최상목은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부터도 본인은 거기까지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최상목이 다음 대통령이 임명되기 전까지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2명도 진보 쪽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손아귀로 휘어잡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법안을 냈는데 뭐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일단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헌법재판관의 임기라는 게 이게 헌법재판소 법만 개정해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개정 사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잖아요. 개헌을 하기 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법률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통과되기 힘듭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이것까지 추진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통과되기 힘들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보기에는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손아귀에 휘어쥐고 정말로 진정한 독재를 한번 휘둘러 보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의도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갖게 되는 나중에 미칠 영향은 그럼 뭘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민주당한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인구가 100이라고 치면 민주당 지지층 40, 국민의힘 지지층 40이라고 치고 나머지 20이 있잖아요. 그 20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디서 대통령이 나오느냐가 결정이 될 건데 그 20은 좀 상상력을 약간 가미해 가지고 보자면 권력이 너무 견제 없이 한쪽의 손아귀에 다 쏠리는 걸 정말 싫어할 겁니다. 조심할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미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 권력도 갖게 되고 사법 권력까지 갖게 되면 정말 무소불위 중에서도 진짜 무소불위, 지금까지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권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갖게 될 거라는 그 두려움, 지금 이미 민주당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땐 정말 걷잡을 수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이 더 강화될 겁니다. 지금도 이미 입법과 행정을 민주당이 딱 갖게 되면 얼마나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사법까지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고 해버리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민주당한테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 민주당이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자기 선거에 더 불리한 착점을 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뭐 아직은 너무 멀리 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의 이유이기도 했던 수많은 더불어당의 무차별 방탄, 보복용, 묻지마, 막가파 탄핵이 거의 기각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국정공백과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나요? 국민이 감당해야죠. 더불어민주당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이거는 탄핵 심판은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무책임한 국회의원과 무책임한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선거로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선거로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빠르면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심판을 해야 하고 늦더라도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또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 정말 무차별 탄핵을 가했던 정치 세력, 주도했던 정치인들 대대손손 용서할 수 없도록 역사에서도 반드시 역사책에 써줘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2년 반 동안 그 전 35년 동안 벌어졌던 탄핵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탄핵이 발의가 됐단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다 탄핵이 기각이 돼버렸단다라고 역사책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인들은 정말 무책임했고 공적 의식이 없었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기구와 국가의 제도를 마음대로 잡고 흔들어 버렸단다. 그래서 그 당시 정치를 무책임한 정치의 시대라고 부른단다라고 책에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정치를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단다. 정치를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치인을 뽑을 때는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단다. 승부지상주의로 국가의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해버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치 만들었다가는 나라가 절단난단다라고 역사책에 쓰고 사회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정치가 나오지 않겠죠. 정말 저 태어나서 이런 정치 처음 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정치를 못 봤고 어렸을 때야 뭐 텔레비전에서 뭐 연예인 나오는 거나 봤죠. 근데 철들고 나서부터 뉴스를 봤지만 지금 이런 정치, 이런 국회 처음 봤습니다. 정말 처음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쭉 봐왔지만 정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탄핵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하는 탄핵 족족이 이렇게 기각 날 거 뻔한데도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 편이라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미워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도 이 부분도 고쳐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정치는 이렇게 한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이거란다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도 제도고 민주주의도 제도인데 제도는 고정되어 있는 형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인간들이 관계와 약속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지난 2년 반, 3년의 기간 동안 오염된 인간들이 제도와 약속들을 얼마나 오염시켜 버렸습니까? 국회라는 제도를 오염시켰죠. 법률이라는 제도를 오염시켰죠. 정당이라는 제도를 오염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오염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겁니다. 정치를 후퇴시켰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조금씩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계속 드려줬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그래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국민 통합이 될 거다, 갈등 치유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이 순진한 민주당 지지층에 대해서 순진한 건지 사악한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 생각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절대 국민 통합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재명으로 대통령이 되면.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해야 될 일은 저는 지금의 여당과 야당의 무한 대립의 정치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 말고 제3의 대안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도 그런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 양심 있는 기자들이나 양심 있는 학자들
저와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96%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이 다음 정권으로 간다 한들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쉽게 치유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해요. 민주당 지지층만 지금 사악한지 순진한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실제로 내놔야 돼요. 개헌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를 소개시켜 주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선전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로들은 다 어디 계실까요? 저렇게 저질로 만들어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민주당 원로들은 힘이 없죠. 예를 들면 정대철 의원이 같은 경우는 개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정회 의장이기도 하신데요.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스피커가 약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원로 중에 한 명이라고 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이재명의 후견인이죠. 이재명의 후견인이고 쌍봉을 김성태로부터 한 달에 3천만 원씩 지원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될 텐데 민주당의 원로라 할 만한 분들은 이미 손절 치셨든가 아니면 발언권을 뺏기셨든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